제가 이것도 약간 청기누설 같은 건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방송밖에 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기득권 레거시라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적대시하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 자체가 약간은 소수였고, 그 다음에 약간 약자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소수였고 약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같이 똘똘 뭉쳐갖고, 뭐 노무현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레거시는 개혁파를 싫어합니다. 개혁을 가지고 오는 사람. 뭔가 사회를 바꿀 사람. 기득권이라는 거는 사회를 바꿀 사람을 이제 싫어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 놔두면 개혁을 진짜 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타협이 안 되는 사람. 왜 꼬시고 돈, 권력, 그리고 내가 너 잘 나가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탐욕이라고 하죠. 제가 탐욕이라는 얘기를 자주 썼는데, 탐욕과 이제 타협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꼬시면 이렇게 여기 맛있는 거 있어 하고 이렇게 꼬시면은 그 사람 웬만한 사람들이 욕망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굴복을 하든지 좋은 게 좋다. 나도 이제 기득권에서 레거시가 70%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면 거기서 밀어주면 난 잘 나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면 개혁파들이 민주당 당권을 지는 것을 끔찍히 합니다. 왜? 국민의힘이 뭐 정청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싸우는 것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언론들의 친청, 친명 프레임도 오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새날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대선 주자로 누가 뜨냐면 정청래가 뜰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역대 이낙연도 친낙 이런 거를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친낙 가기 전에 그냥 친문에서 멈추고 자기는 도태돼 버렸어요. 도태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친명이 생긴 거죠, 그때. 친명이 생겼고, 친문 다음에는 친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친 DJ, 친노, 이렇게 했는데, 친노 다음에 없었고, 이제 두 번의 그걸 야당 생활을 거쳐서 친문이 된 거고, 친문에서 친낙으로 가지 않고, 그냥 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유이재명이 멍청하다고. 이제 하도 제가 멍청하다니까 멍청한 거 다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냐면 이제 반대되는 가장 권력에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방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권력의 본성은요 이렇게 극하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대립하고 극하면서 태어나요. 극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책, 정치검사, 고발사주 사건, 이제 어떻게 이제 보도됐는지, 이제 정치검사 저 책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저 한 장의 장의 이름이 있어요. 저 한 장의 장의 이름이 뭐냐면, 작용반작용이에요, 작용반작용. 그럼 작용반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물리 시간입니다. 작용을 하죠? 이렇게 여기 탁 하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작용하는 거. 얘가 반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딱 안 하고 딱 피하면은 얘가 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화에서 뭘 하냐면, 제가 지금 고발사주 제가 공익신고자로 드러나기 전에, 제가 내일, 예를 들면 내일 JTBC 나간다 하면 한 3, 4일 전부터 그때 이제 막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막 너냐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루 전날, 제가 이제 얼마나 싱숭하겠습니까? 내일 드디어 이제 공수처 가가지고 포렌식 다 끝내고, 내일 드디어 내가 이제 세상에 이 고발사주 윤석열 범죄를 드러내는구나, 내가 드러내는구나 하고 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하루 전날 어떤 기자가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막 자기 같으면 안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투가 마치 너인 거 다 알아. 너인 거 다 아는데, 약간 회유하는 듯한 거? 그리고 이런 저런 식으로 막 약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용 반작용이란 거 아냐고. 그래서 제가 공익신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안 다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은 가장 정면에서 싸우는 거다. 가장 정면에서 싸워야지 그 사람이 덜 다치고 그 사람도 힘있게 싸우는 거다. 그 사람이 피하고 도망가면은 그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대통령 후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들이박은 거죠. 그것처럼 어떤 권력이나 힘이 사실은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큰 나무 아래 그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 큰 나무 아래는 꽃 같은 거, 풀? 약간 아니면 곰팡이?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올라오지, 큰 나무 밑에는 사실 좋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서사가 쌓여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가장 권력형으로 서사를 쌓아가고 있는 게 오히려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맞은편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워놓는 당원들이 뭐냐면 진짜 반명이냐? 아니에요. 진짜 반명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를 했던 그 어떤 과업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부가 반드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재명을 통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너무 이상하게 가고 하니까 그것을 절제해달라고 누구를 갖다 쓰고 있냐면 계속 정청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직하고 버티는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계속 강해지면은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주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별로 정청래 대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친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대권 후보가 아니면은 친청, 뭐 친명, 친문 이런 게 친안철수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우리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친청 프레임 오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친청이라는 프레임이 사실은 되게 커 보이게 하는 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는 그냥 뭐 웃기는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좀 우습게 보이고 약간 이렇게 됐다가 그냥 당원들이랑 이제 소통 잘해서 나한테 친근한 당대표라고 해서 정청래를 이제 뽑았다면은 지금 굉장히 개혁들이 좌절이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저 사람은 하네? 저 사람은 그게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이 김민석 총리는, 제가 김민석 총리는 오늘 이런 거에서 띄워놓고 할 거예요. 친이, 친박, 친윤 이런 거 전부 다 대통령 후보거나 대통령급이 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이제 구경하십시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누구죠?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남 탓을 잘한다. 남 탓을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몰렸다, 이제 자신이 되게 뭔가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표독스러운 단어들이랑 공격적이라고, 매우 공격적이고 굉장히 남 탓을 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라는 것이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때랑 똑같아요. 성격이랑 워딩이. 오늘 오늘 거기 어디냐? 거기 가가지고 새날 가가지고 제가 되게 이낙연보다 못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노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하면서 이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쳤냐? 못 고쳤더라. 못 고쳤다라는 거죠. 아까 누구지? 내 잘못은 찌끔이고 남의 잘못은 이빨 크게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 말도 못하게 가로막고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방송 심리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심리를 또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보셨던 분 있으면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거였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합당 문제도 이제 정청래가 굉장히 잘못해서 그 사단이 났다. 그리고 검찰개혁도
정청래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지방선거 안 좋은 것도 정청래 때문이다. 이런 거고, 당과 대의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자기 정치를 해서 당정청을 다 망가뜨린 게 정청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자기 정치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가 좀 제가 이제 저번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기 정치를 이거 마치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뭐 반명,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 뭐 역적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들도 그 사람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롤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정치를 하는 것에 뜻을 맞춰갖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하는 거죠. 다 자기 정치를 해야 돼요. 왜? 아니, 우리나라 수석들이 정무수석, 뭐 민정수석, 그 다음에 뭐 모든 이제 수석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위 이제 정무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정치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당대표는 당연히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당대표가 무슨 대통령 따까리예요? 나 근데 그건 너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무슨 공산당이야, 뭐야.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내가 진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정청래 대표가 무슨 그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뭐 반한 게 뭐가 있어요? 검찰 개혁 빼고는 없어요. 검찰 개혁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남의 이름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남의 이름에 기생하는 사람도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은 혼자 못 쓰는 거예요. 이재명 이름이 아니면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명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과 같죠. 이낙연 그 총리도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그냥 전남지사에서 약간 지방 토호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중앙 정치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근데 이 초대 국무총리가 되면서 2년 동안 잘했어요. 이 사람보다 훨씬 잘했다고. 제가 이낙연 총리를 안 좋아해요. 이낙연 총리가 대장동 들고 와갖고 분탕만 안 쳤으면은 고발 사주로 나는 그냥 윤석열 잡아 넣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낙연 총리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사람이 2년차 때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워낙 제너러스하고 되게 막 다 품고, 나이도 이제 완숙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완숙된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근엄하고 점잖고,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적폐청산할 때 국무총리가 잘 수행하고 뭐 그런 롤로 있었죠. 말도 많이 안 하고. 이 사람처럼 귀 이어 마이크 해가지고 넥타이도 안 하고 막 그런 짓 안 했고, 무슨 국무총리 하면서 당원들 무슨 전국에 난리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새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새날에서도 오늘 되게 김민석 총리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거기 한마디 거들려고 하다가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기사를 내면은,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실이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낙연 때도 이낙연 얼굴이 안 나왔어요. 국무총리 시절은 당대표 했을 때 얼굴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이낙연 총리가 이제 얼굴을 들이냈지만, 사실 자기 얼굴 막 사진은 막 갖다 찍으면서 국무총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김민석 총리는 막 이어 마이크 이거 뭐냐,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야.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나 진짜 근데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떤 게 있었냐면, 또 그런 걸 되게 느꼈어요. 그 김건희가 청와대 사진 한 중간에 맨날 나타났던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김건희가 맨날 자기 사진만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찍으면서 그 느낌이 나는 거야. 청와대 밑에 대통령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전부 다 이제 무슨 포커싱은 윤석열은 완전 포커스 아웃되어 있고, 김건희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사진처럼 이제 보이게끔 하고,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국무총리가 별도로 일을 하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각 부처에 모든 뭐 중기부에서 올라왔던 일, 아니면 어떤 국무조정실에서 올라왔던 일, 아니면 법무부에서 올라왔던 일, 이거 총괄해가지고 제가 해서 국무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인 거죠. 근데 전부 다 막 자기 얼굴 막 알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민석 총리가 30대 때인가? 그 서울시장 나가고 싶다고 이해찬 대표한테 막 나가서 이제 자기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 달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포부가 컸던 거죠. 포부가 컸다. 근데 이 사람이 노무현 때 이제 아까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어디 갔냐? 이것 때문에 정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40대, 50대가 다 날아간 거죠. 40대, 50대가 다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끝날 때까지도 계속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무현 탓을 했어요. 노무현 탓을 했고, 그리고 자살자가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근데 이번에 그 당명 알박기 하다가 어째저째 이제 당이 들어왔어. 당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로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 그 내가 원하던 권력이 이거였지. 와, 씨, 나 맨날 이제 청와대 가고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것도 곧 내 거 같고, 저 자리도 곧 내 거 같고. 와, 씨, 이거 완전 이재명을 앞장서가지고, 그 완전 이게 수박들 다 겉에내고, 이제 그 사람들 친명으로 쫙 깔았더니,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해둔 덕분에 자기가 이제 이거 총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찬대가 이제 나오고, 근데 어떤 게 그 했었냐면, 그래서 되게 스무스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 김어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저는, 그 범진보 진영에 가장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 서울시장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서울시장에 나가라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계속 이제 돌렸잖아요. 김민석을. 만약에 그거를 굉장히 젠틀하게 그 뜻을 받아서 나를 이제 서울시장 그럼 대권 후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차기를 정확하게 먹겠다 이 생각을 했었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갔으면 서울시장도 당연히 높은 그걸로 됐을 것이고 오세훈을 좀 크게 이겼겠죠. 크게 이겼을 것이고 이렇게 개판이 안 났을 거예요. 그 당도 이렇게 안 났고.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김민석 대표가 당에 혼란 온 거는 현직 국무총리가 자기의 로망은 당대표다라고 하면서 차기 총선 있는 당권에다가 욕망을 부린 거예요. 역대 그런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역대 그런 총리가 어딨어요. 나 국무총리인데 나 당대표 해먹고 싶거든. 나 저거 내 거 찜해놨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어준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김민석 그 총리 시절에 이제 김어준은 당대표가 아닌 뭐죠? 그 서울시장 나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막 거기 승질 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총리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고. 그거는 제가 여론조사 돌리기 좀 한두 달 전에 미리 얘기는 했죠. 근데 그때 뭐 처음에는 뭐 서울시장도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행선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행선이 있다고 해보면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니까는 마치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것 같죠. 초대 손님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오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루트가 성공 가도라고 판단한 듯. 그리고 여기서 그 뭐냐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김민석 총리 김민석이 자기가 당대표를 해보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대중한테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재님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쭉 따르던 가신들 막 그 로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가 로망이다. 그거 맞았을 거예요. 그거는 틀려도 그게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김대중 총재를 봤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막 70% 이래가지고 싹 다 걷어버리고 막 당원들도 싹 다 이제 그거 하고 막 대통령 후보도 막 80% 막 90%로 밀어주고 이걸 봤으니까 나는 저렇게 저 리더십을 내가 너무 탐나 하는 그 탐욕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자기 탐욕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나한테 부여되는 일, 남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부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을 잘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점점 큰 거를 바라네 하고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근데 나 혼자 나 당대표 나간다. 고민정 의원처럼.
뭐 포부는 좋지만 막 갑자기 막 그런 걸 자가 발전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 나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그거를 소명을 하나하나 착착 쌓아가는 거. 저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추미애 대표였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자기한테 맡겨진 법무부 장관 수행, 그리고 법사위원장 수행,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니까 어쨌든 경기도지사 갈 때도 모두가 박수치고 갔잖아요. 근데 고민이 왜 저래요? 알 수 없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거기까지 내 심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만약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 오세훈은 사실 되게 명백한, 그때 명태균 사건 있니 없니 하더라도 명백한 대선 후보고,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은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은 되게 그 서울시장 오세훈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극우 정당에서 가장 그 뉴트럴한, 되게 중성화된 그 대권 후보로 유효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오세훈이었던 거죠. 명태균과의 별개로. 그렇게 되면은 그 대권 후보급이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사실 2월 달에 조국 대표한테 평택 나가기 전에 저는 조국 대표한테 차라리 서울시장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서울에 있었고, 근데 그래서 김민석이 막 그걸로 막 김어준 그 총수랑 싸우길래 저 맛이 갔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만약에 당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서울시정을 하고 그럼 서울시정을 하면은 대권이 안 되냐고요. 대권 하죠. 이명박도 했고 다 이제 대권 후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권도 이렇게 했고 친명들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저기 누구지? 그 서울시장 나갔잖아요. 그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못 해요. 뭐야? 어디서 막말이야? 잠시만요. 쓰레기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김민석은 아이돌이 되고 싶을 뿐이야. 근데 아니죠.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근데 진짜 아이돌 병은 어떻게 본치지를 못해. 그래서 서울시장 나가면 떨어질 것 같았나 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냐면 서울시장이 웃어 보였던 거예요. 귀찮고 할 일 많고. 왜냐면은 사실 그 서울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 건데, 성과 낼 자신은 없지만 지금 총리를 해보니까 서울시장 너무 우스운 거야. 너무 우습고. 그러니까 1인 지상, 그 만인 지상 1인 지하잖아요. 총리라는 게. 그러면은 옛날에 치면 재상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더 높은 권력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다음에 내 줄 세울 권력이 뭐냐? 당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당대표가 로망이다 하면서 국무총리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진짜 똥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탐욕이 너무 빨리 보였어요. 너무 빨리 보였다. 그래서 오늘 그 김어준 방송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들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심리 분석은 이제 심리 그 전문가 아니지만 다 보이죠. 오늘의 발언을 두 가지. 김어준의 말을 막 끊으면서 막 자기가 횡설수도 왜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거기를 간 것은 적진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뉴스공장 인터뷰가 막 적진에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편하지 않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왜 사람이, 저도 이제 뭐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인터뷰할 때 딱 질문이 딱 보면 나를 조금 날카롭게 이제 묻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지라고 하는데, 약간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다, 아니면은 자기 욕심과 맞닿아 있는 그 질문이다 이러면은 자기가 먼저 탁 치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가 그러니까 자기 기존에는 적진인 거죠. 그 적진의 대장이 김어준인 것이고, 김어준 총수가 그러니까 주도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겠어. 난 말을 끊으면서까지 저거를 내가 주도할 거야 라는 과욕. 근데 그게 주도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무례한지.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제가 화를 잘 안 낸다고 했잖아요. 짜증을 잘 안 내요. 뭐 누가 이렇게 어떤 그 스피커가 저한테 무례하더라도 저는 짜증을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확 지르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는 거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디서 읽혀지는지를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 평소 때는 그런 판단 잘하는 사람이 왜 그걸 못했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지금 뭐냐면 자기 싹 다 정리하고 선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정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가 보는 여러 군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전북이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영 지사와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김관영 지사가 이제 그 국민의당 때, 저랑 같이 최고위원을 했었어요. 같이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이제 그 의원일 때 너무 잘 알았죠.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장점도 잘 알고 단점도 잘 안다고 했었잖아요. 장점도 잘 알고 단점도 잘 안다. 근데 뭐였냐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현지에서 김관영이라는 인물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전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유이재명들이 다 저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전북을 갖다가 이원택이 아닌 김관영을 밀었을 때, 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무소속 치고는 김관영 지사가 표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딱 지원을 해가지고 당의 힘이든 정청래의 힘이든 어쨌든 전북에서 이원택 지사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거 보고, 전북은 생각보다 정청래 대표가 더 많이 나오겠다. 예를 들면 경선을 하면 더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 전남은 모르겠어요. 광주 전남은 지금 엄청 이재명 대통령 밀자 하는데 밀어봤자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선호투표제는 이상한 거 막 만들고 뭔가 당원들 1인 1표제를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 쭉 되면 광주 전남 그 당원들이 굉장히 역풍이 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북 권리당은 70% 정청래 지지. 그러니까 제가 그 힘을 봤죠. 그 힘을 봐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김민석 총리가 엄청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픽했더니 정원호 탈락, 그리고 하정우 탈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컸다. 굉장히 커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했던 일련의 이제 모든 행위들은, 발언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이렇게 행위들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다? 이낙연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평가를 했을 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떤 지점에서도 이낙연보다 낫지가 않아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인품도 되게 성질이 더 나빠 보여요. 초반보다. 우리 이낙연 총리가 1년 차에 이렇게 성질이 나쁜지 신경질적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패착이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낙연을 엄청 생각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초대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당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다 망가뜨리는 주축이면서도 이제 이것도 정청래 탓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다 정청래 탓이다. 근데 여러분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김민석 총리가 할까요? 설령 당대표가 되면? 안 하죠. 안 하죠. 누구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자기가 뭘 명백하게 하겠다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도들이 뭔가 이미 지고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렇게 여론조사 하나 다 자기를 밀고, 심지어 전준이도 다 자기를 위해서 룰 세팅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도 뭔가 자기는 이러면서 물려고 해. 이렇게 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총선에 이제 공천권이 이렇게 금은보화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듯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대통령을 바라보겠죠. 근데 택도 없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좀 이번에는 진짜 깬다.
와, 씨, 20년 전이랑 똑같네. 제가, 이거랑 똑같죠? 이때랑 똑같아요. 20년 전. 요즘, 20년 전. 이때랑, 일단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저렇게 이렇게 자신이 어쨌든 정몽준한테 간 것은 정몽준한테 왜 갔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막 노무현 탓을 하는 거죠. 지금도 노무현 탓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있기 때문에 뭘 해야겠다가 없어. 뭘 목표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비정상적 권력용.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그런 거죠. 20년은 한결같네.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뭐냐면 결국 조국이거든요. 결국 조국이에요. 조국혁신당과의 화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조국혁신당을 하지만 결국은 조국 세력과의 결합이 문제인 거죠. 근데 조국 세력과의 결합을 하겠냐고.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간에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대표를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형편없이 만드는 형태로 합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름을 뺏어서 꼽을 쳤던 거다. 그러니까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 그리고 산드리님, 안 하면 민주당은 폭망입니다. 백석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 때 너무 형편이 없었다. 너무 엉망진창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 비판 안에서는 정청래도 피해갈 수도 없고, 조승래도 피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근간에서 사실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이야 쓸개까지 내준다고 하겠죠라고 하는데, 쓸개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신뢰가 안 생기죠. 사람들이 신뢰가 안 생긴다라는 것이고, 지금 김민석 의원이 지금 믿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덕. 그러니까 이재명의 막 그 호남 막 그 클러스터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공이 나한테 당대표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말고는 믿는 게 없어요. 정치적인 힘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제 나 김민석 잘 몰랐는데, 나 이 방송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죠? 나 이제 김민석을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욕망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좀 순진해요. 아직은. 덜 따라 먹은 거죠. 뭔가, 나 뽕이 이렇게 찼어. 어깨 이만큼 올라갔어. 이런 느낌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인데, 뭔가 아직은 순진무구가 좀 있어요. 꼴보기 싫지만, 빨리 수사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하나 더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